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부모의 외도를 알았을 때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외도가 발각되는 사례 중에는 대부분 외도 피해자가 어떤 촉이 있거나 또는 우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발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외에도 자녀가 부모의 외도를 먼저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는 양가 감정에 빠지게 되죠.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된 두 가지 감정 또는 그 이상의 감정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미운 아빠가 있지만 또 뒷모습을 바라보면 굉장히 측은지심이 발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양가 감정이겠죠. 한쪽은 미움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좀 묘한 짠한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상반되게 존재하다 보면 양가 감정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양가 감정에 빠지냐? 첫 번째는 부모의 외도 사실을 외도 피해자에게 숨길 것이냐, 또는 부모의 외도 사실을 외도 피해자에게 알릴 것이냐, 이런 양가 감정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섬세하게 하나씩 알아보죠. 만약 부모의 외도를 외도 피해자에게 숨길 경우가 있겠죠. 왜 이런 것을 숨기게 될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 이유를 넘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외도를 인지했는데 이것을 숨기게 될 경우에 불안감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후에 외도 피해자가 외도를 인지하고 혹시 자녀들에게 니네들은 아빠나 엄마의 외도에 대해서 몰랐냐? 이랬을 때, 물론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게 알았어도 우린 몰랐어요, 이런 아이도 있겠죠. 그러나 양심적인 아이들은 사실 알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하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것을 발설하지 않고 숨기고 있을 때, 혹시 나중에라도 외도 피해자가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거는 외도 피해자가 빨리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빠든 엄마든 알아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발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외도 피해자에 대해서 죄책감 또는 미안한 마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아울러 외도 행위자에 대해서는 분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빠나 엄마의 외도를 알고 있는데 그걸 발설하지 않다 보니까 외도 행위자는 집에 와서 아주 태연하게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처럼 위선적으로 또는 아주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녀는 이미 아빠나 엄마의 외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게 너무나 위선적이다, 저건 너무나 가장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오겠습니까? 외도 그 자체에 대한 분노도 올라오지만 그것을 은폐하면서 교묘하게 아닌 척하는 것에 대한 그 위선에 대해서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자녀의 감정 노동이 굉장히 극심해지는데요. 부모의 외도를 인지한 자녀는 그때부터 우울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과민하거나 예민할 수도 있고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이제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모의 외도를 밝힐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경우에는 이걸 밝혔을 때 이제 닥칠 후폭풍,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합니다. 외도 피해자인 아빠나 엄마가 이 외도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 즉 나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얼마나 그 후폭풍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울러 역시 외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죄책감하고 여기의 죄책감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녀가 부모의 외도 사실을 외도 피해자에게 인지시켰을 때 외도 피해자가 당연히 힘들어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실제는 아빠나 엄마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외도 사실을 발설함으로 인해서 엄마나 아빠가 힘들어졌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의 외도 사실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게 되고요.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 부모의 외도 사실을 폭로한 다음에는 나도 모르겠다. 나 너무 힘들다. 이래서 오히려 회피하면서 의기소침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외도 피해자가 굉장히 힘들어할 경우 자녀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괜히 이 판도라의 상자를 괜히 열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자책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폭로행위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비난하거나 즉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외도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커밍아웃 함으로 인해서 외도 피해자가 힘들어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자존감이 한 번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죠. 이때가 정말 자녀의 감정 노동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외도는 엄마나 아빠가 했는데 실제로 극단적인 사고나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울러 만약에 자녀들이 아까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회피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녀들 중에는 외도 행위자에 대해서 증오하고 혐오하는 감정과 함께 외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측은지심과 동정심 이런 것 때문에 외도 피해자에게 엄마나 아빠 그냥 이혼하세요. 이렇게 개입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문제는 외도 피해자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우왕좌왕할 경우에는 결국 자녀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외도 행위자도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외도 피해자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부모 모두를 비난, 공격하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아울러 외도 행위자의 부적절한 태도가 자녀의 분노와 울분을 부추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녀와의 관계가 파국을 맞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외도 행위자가 외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하는데 가끔 보면은 외도 행위자가 엄마였든지 아빠였든지 이런 분들이 자녀들을 갑과 을의 관계처럼 즉 자녀를 을의 위치로 바라보고 야 임마 너가 아무리 그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 행위를 했다고 엄마에게 그걸 폭로함으로 해서 아빠를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냐? 또는 엄마가 외도 행위를 했지만 그것을 아빠에게 알림으로 해서 엄마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느냐? 이렇게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해야 할 그 타이밍에 변명을 한다든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든지 우발적으로 그랬다든지 그냥 일탈이었다든지 그냥 잠시 인조이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명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도 행위자의 부적절한 태도가 자녀의 분노와 울분을 부추기고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고 사과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외도 행위자는 외도 피해자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에는 적절한 사과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울러 부모의 외도는 자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외도라는 사건은 대물림이 잘 되는 사건입니다. 부모의 외도를 알게 된 자녀나 또는 직면한 자녀들은 차후에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부모의 외도 사건을 재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좀 둔화되거나 또는 어떤 가치 판단적인 부분에서 민감성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됨으로 해서 부모의 외도가 자녀의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부모의 외도가 부모 세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외도가 없는 삶이 가장 최선이기는 합니다만 만약 여러분 부부에게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그리고 자녀가 존재한다면 외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차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외도 직면 후 부모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요. 특히 부부의 문제를 부부가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그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끔 보면은 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의존해서 부부의 외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외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가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2순위고 1순위로 외도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1순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외도의 극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혼을 안 하면 극복을 하는 것이냐? 또는 이혼을 하면 극복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 외도 극복의 1단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차후에 도무지 우리 부부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어떤 친밀감이 하락하고 신뢰감이 바닥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치유가 된 다음에 아주 부드럽게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외도를 극복하는 모습이고 자녀들에게도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우리 부모가 이 외도와 같은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과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런 어떤 좋은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극단적으로 그리고 만신창이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무엇만 각인이 될까요? 이런 문제를 겪으면 무조건 헤어져야 되는구나. 앞뒤 좌우 위아래 따지지 않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죠. 사람이란 존재는 있잖아요. 쭉 무엇인가 유지돼 오다가도 가장 최신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웃집 아저씨 사례를 많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굉장히 젠틀하고 정말 스마트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안내 편지가 왔는데 봤더니 당신 집 주변에 이러이러한 성폭력범이 살고 있다. 이런 안내문을 받았는데 탁 열어보니까 그게 바로 그 아저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1년이든 2년이든 같이 이웃으로 살아오면서 그 친절하고 스마트하고 젠틀했던 그런 모습이 각인되세요? 아니면 이 편지로 인해서 가장 최신에 들은 이 위험한 정보가 각인이 되세요?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정보에 의해서 과거의 삶을 재해석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어제도 엘리베이터에서 그분과 단둘이 이 고층까지 올라왔는데 그분이 그냥 미소를 지었던 게 악마의 미소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무리 과거에 좋은 게 있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최신의 어떤 정보를 내가 습득하고 나면 그거로 인해서 과거가 재해석될 뿐만 아니라 그것만 내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면 어떡하죠? 같이 안 타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이러겠죠. 부부가 외도와 직면했는데 만신창이로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헤어진다? 자녀들은 그 최신 효과만 남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 부모 아래서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은 다 포맷이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외도 직면후 부모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런 외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긍정적 최신 효과를 남기면서 계속 가족으로서 부부로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혼 후에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부부 상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먼저 부모의 외도를 인지했고 외도에 대한 물증을 상당수 보거나 듣거나 인지했다면 부부 상담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포함된 가족 상담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나마 관계의 회복이라든지 정서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만이 차후에라도 사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어떤 삶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뭐 자녀의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부모의 사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런 뭐 경조사라고 할까요? 대소사에 회피하지 않고 그나마 일말의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상담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은 자녀가 부모의 외도를 알았을 때라는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